자, 우리가 어제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고 이제 JSP 2장에서 이제 아마 마지막 이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일단 예외라는 것은 우리가 자바에서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바 언어에서는 우리가 예외 처리의 목적이 자바 언어에서는 예외 처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에? 자바에서는 예외 처리의 목적이 뭐였냐고요? 어? 나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혜재, 내가 예외 처리의 목적이 뭐라고 했노? 자바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나요? 맞나요? 예.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면접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예외 처리 왜 합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과연 웹에서 JSP에서 예외 처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런 것처럼 500에러 발생을 한다든지 404 에러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런 페이지를 보죠. 맞나요? 예, 이런 페이지도 보고 아울러 요즘에는 좀 그런 일은 이제 많이 좀 적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찾을 수 없다, 무슨 에러 났다 라고 해서 이런 뭐라고 하죠? 에러 난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스가 긁어서 스택 트레이스를 긁어서 이렇게 코즈 원인을 이렇게 찍어주는, 우리로서는 뭐 좋죠. 디버깅을 할 때 이런 걸 바라보니까. 그런데 일반 유저,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이런 화면 보면 상당히 짜증납니다. 그죠? 예. 뭐 우리가 봐도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웹사이트를 접근을 해서 이러한 에러가 떠도 프로그래머가 직업인 사람들도 이런 화면을 보면 짜증이 나죠. 아, 딱 프로그램 참 더럽게 하네, 더럽게 해놨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말을 하죠. 그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말이지. 그게 뭔가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페이지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엔 그런 일은 잘 없지만 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자격증 시험을 치려고 이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막 뭐 이런 에러가 떠버리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접수는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예. 서버가 먹통이 된다든지.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없죠. 좀 공공기관들은. 그래서 JSP에도, 서블릿이나 JSP에도 이러한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예외가 발생할 때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톰캣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예외 페이지가, 이게 기본적인 예외 페이지죠. 이게 보여진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히 딱딱하고 불쾌한 느낌을 들면서 웬만하면 이 사이트 접속 잘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죠? 예. 뭐 프로그램도 개떡같이 하는데 뭐 들어가가 뭐 하겠노 싶어서. 그래서 이러한 예외 처리의 목적, 즉 JSP 웹단에서 우리의 이 예외 처리의 목적은 이러한 딱딱한 에러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띄워 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친근한 느낌이 느껴지는 페이지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런 500에러가 발생하면 어떤 페이지를 보여줘라, 404 에러가 발생을 하면 어떤 페이지를 보여줘라,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러한 예외 처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페이지 지시자 그리고 web.xml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예외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web.xml에다가 이러한 코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페이지를 보여줘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web.xml에다가 예외 페이지를 매핑해 둡니다. 그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예외 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한 예외 처리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배웠듯이 이거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이 있었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페이지에서 분명히 지금 에러 납니다. 그죠? 예,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예외가 터지면 페이지 지시자가 여기서 만약에 에러 터지면 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크립트 리단에는 반드시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영어로는 어떠한 수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위에 페이지 지시자 속성인 에러 페이지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 둠으로써 또한 그 페이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동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이 페이지 지시자를 봅니다. 우리가 페이지 지시자의 그 웹페이지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뭐 오토 플러시도 있었고 버퍼도 있었고 별의별 게 다 있었다. 그죠? 예, 거기에서 이즈 에러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즈 에러 페이지를 우리가 생략을 하게 되면 얘는 폴스 값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난 에러 페이지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에러 페이지로 쓰겠다라고 지정하는 게 바로 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가 이름이 당연히 에러 페이지.jsp가 될 겁니다. 그죠? 맞죠? 현재 이 소스가 쓰여진 파일은 물론 error.jsp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에러 페이지요 라고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스판스를 하는데 이 페이지의 상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 그리고 또 exception get message에서 뭐 어떠한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출력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 개발자 입장에서 보여지는 거는 콘솔에서 우리가 다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런 get 메시지 자체도 거의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는 그냥 이미지 상큼한 거 뭐 이쁘면 괜찮은 거 하나 띄워놓고 지금 무슨 작업을 때문에 이러한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뭐 이러한 페이지가 발생이 됐으니 잠시만 있다가 접속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뭐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하면 좋죠. 그래서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을 해서 is error page true를 설정을 아니하면 기본값으로는 제가 false를 지닌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에러 페이지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is error page를 설정을 하지 아니하면 얘는 그냥 일반 페이지로 인식을 하고 얘는 일로 안 넘어갑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울러 에러 페이지라고 설정을 해두지 아니하면 이 객체 exception이라는 이 내부장 객체를 참조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게 200이라는 숫자 그리고 500이라는 숫자 200 그리고 404를 하는 이 에러 페이지에 특정한 숫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스테터스를 남기는 페이지의 스테터스를 남기는 어떻게 보면 상수값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리터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통캣 한 7.0 이하 버전에서는 예외 페이지에 set
스테터스 메서드는 보통 숫자 파라메타를 가지는데 우리가 500에러가 뜨게 되면 연산 예외라고는 연산 예외보다는 이거는 할등 안에 연산 예외도 포함이 되고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웹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무엇인가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뭐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뭐 어레이 이런 뭐 에러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러한 연산들을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는 연산이라고 칭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터질 때는 이제 500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알겠죠? 500으로 뜨고 그러니까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 나누기 0 그것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200이라는 값은요. 우리가 정상적인 페이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200을 설정하지 아니하면 보통 웹 컨테이너에서는 500을 설정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설정을 한다. 왜? 이 페이지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쪽 소스에서 지금 예외가 발생한 건가요? 예? 여기서 발생했냐고? 여기서는 발생 안 했잖아. 이거는 단지 에러 페이지로 쓰여질 목적으로 만든 페이지일 뿐 여기서 예외가 터진 건 아니잖아. 그래 얘는 정상적인 페이지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통캣이 웬만하면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에러 페이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얘가 막 예전 컨테이너에서는 500을 막 설정을 해버려요. 이 값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연산 예외처럼 그러한 웹페이지를 띄우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수정이 좀 됐는지 8.7.5, 8.0 버전 이상부터는, 굳이 이거를 우리가 리스판스 셋 스테터스를 하지 않아도, 얘가 어떠한 에러가 500 에러가 발생을 해서 어떠한 에러가 발생해서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얘가 true로 설정해 놓으면 그에 맞춰서 알아서 갑니다. 그러면 요건 나중에 테스트 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게 그냥 우리 프로그래머는 500하고 500을 제일 많이 만나고요. 프로그래머들은. 그리고 만들지 않았으면 이제 우리는 404는 너무나 잘 알죠. 페이지를 못 찾았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러면 그건 페이지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설정되는 값이다. 이게 이제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에러가 여기서 터지면 예외가 터지면 에러 페이지를 지시를 하고 1로 보내주면 얘가 이 값이 있는 곳 가서 이놈이 true로 되어 있어야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는 200 상태를 지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페이지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호출을 해도 얘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좀 번거롭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예외는 어느 순간이든지 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완벽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을 페이지마다 여러분들이 다 지시를 해놓으면 지시자를 이용해서 지시를 해놓으면 상당히 좀 코드가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바로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거 말고 자, 다음 장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컨텍스트
즉 프로젝트명 안에서 우리가 다수의 이제 프로젝트가 크면, 웹사이트가 크면 다수의 JSP 혹은 서블릿,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이제 MVC 패턴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이제 내용을 구축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페이지 지지자로 우리가 에러 페이지를 지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죠?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웹.xml에다가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에러 페이지를 만약에 에러 코드가 404가 뜨면 이 페이지로 가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500에러가 발생하면 무조건 일로 가라. 그러면 웹.xml만 딱 보면 우리는 아하, 이 두 개가 지금 얘 페이지로 등록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고 404가 터지면 일로 가는구나, 500을 터지면 일로 가는구나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통상 예외 부분은 우리가 한 컨텍스트 웹 어플리케이션은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죠. 맞잖아요. 예, 어떠한 페이지든지 간에 예외가 404가 터지든 500이 터지든 뭐가 터질 거예요. 그죠? 터지면 위에 페이지 지지자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하나 다 열어서.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의를 해두면 이거에 의거해서 통캣 서버는요, 제일 처음에 컨테이너는 서버에 있는 내용들, server.xml 그리고 tomcat users xml 그리고 이런 XML 파일, 서버에 관련된 XML 파일을 다 읽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web.xml에 등록되어 있는 이 각 프로젝트의 이 web.xml은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너레이터 하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에러 요것만 우리가 나중에 저번에 그것도 해봤잖아요. 서블릿 매핑도 해봤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요? 왜 우리가 H월드로 가면 이런 거 했잖아요.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매핑, XML을 이용한 매핑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웹.xml에다가 쭉 기술을 해놓으면 이 서버는 일단은 이 웹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기 전에 그 웹 어플리케이션의 환경 설정처럼 되어 있는 이 웹.xml을 쭉 다 읽어드립니다. 쭉 다 읽어드려서 여기에는 후에 배우게 될 뭐 필터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필터 말고 뭐 로그 기록도 우리가 여기서 남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웹.xml 파일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웹.xml 파일에 설정하여 적용을 해 놓으면 굉장히 수월하죠. 수월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웹.xml만 딱 봐도 얘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무슨 제약이 걸려 있고 이러한 유저가 아니면 얘가 권한 설정도 여기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권한 설정, 필터 설정, 로그 설정 여기서 우리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나중에 뭐 회사를 가시든 어디를 가셔서 웹 쪽으로 나가셨다면 반드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일단 웹.xml을 한번 열어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걸 봐야 우리가 그래도 대충 여기서 어떠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자,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웹 컨텐츠에 보면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덜 완성했지만 좀 많다, 그죠? 그리고 또 리소스도 이만큼 있고, 그리고 자바에 또 뭐 DAO, DTO, 필터, 번들까지 다 있어요, 그죠?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웹.xml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에러 페이지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그리고 이러한 시큐리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에 어떠한 페이지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어드민이 아니면 이 페이지는 아무도 접근 못하게 이렇게 막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용자 어떠한 웹에 들어가면 사용자 인증 이러면서 뜨죠? 떠가지고 그거 제대로 자기가 입력 못하면 접속 못해요. 맞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큐리티도 추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제약 조건도 우리가 얼마든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로그인을 할 때 우리가 폼 방식으로 베이직도 있고 폼도 있고 뭐 다이제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러한 폼 인증 처리 방식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러한 필터도 있어요. 필터도 우리가 이렇게 걸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그 기록을 이 웹페이지에 가면 이 웹페이지, 이 웹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보면 제가 로그 기록도 여기에 남겨놨는데요. C 드라이브에 제가 로그즈 해서 이거를 열어보면, 자, 여기에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IP라든지 URL이라든지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소요 시간, 뭐 이런 형태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물론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같이 찍어두면 되죠. 아직 DB하고 제가 연동을 안 해놔서 그래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로그를 추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맞나요? 예.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웹.xml을 이용을 해서 예외 처리해 두면 상당히 편리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론적인 부분은 요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고